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인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지적도 하는데, 네. 지금 뭐 박근혜 씨가 감옥에 가면은 올림머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런,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 우선 뭐 이런 질문이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페이스북에 예. 글을 남기셨으니까요. 아니, 그 방법이 있다면서요. 사실은 감옥에 가면 예.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모든들 다 예. 목까지 들어가게 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2000년도에 구속돼서 서울구치소 갈 때는 알몸수색 인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소도 하고 결국 예. 그거를 법적으로 판결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가면 모든 사람을 빨가벗겨가지고 모든 걸 다. 근데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빨가벗게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권 그 문제로 고소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아유,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신 겁니까? 그럼요. 5번까지 다 당했죠. 하하. 그래서 예, 4번째 구속될 때 예.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 앉혀놓고 예. 다 앞으로 나와서 싹 다 빨가 벗으라 그래요. 검찰 대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인권단체들로 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판결이 내리고 위자금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개별적으로 칸을 하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걸로 그때 제 사건을 계기로 그때 구치소가 바뀌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네, 일체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네. 들어가면 예.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는 파마도 이제 오래 있으면 다 풀리고 머리 모양 그거 하고 이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양이나 예. 뭐 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참담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대부분 거기서는 이제 물건들 자기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네. 물건들이 나올 때 예. 이런 노란 고무줄이 하나씩 나와요. 쌓여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머리를 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굵은 고무줄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머리 묶는 사람은 묶고 짧은 사람은 그냥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어디서 그런 기술들이 전수가 됐는지 시술 같은 것들을 예. 일단 막 돌에 갈아가지고요. 예. 거기다가 고무줄을 엮어서 예. 핀을 만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감옥원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못했던 거 있고요. 예.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갔다 오신 분들 자기 들어보면 뭐 들어오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예. 술도 만들어 마시고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들 머리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콤씨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예. 그거는 기능성 식품으로 그 당시에 반입이 됐었거든요. 예. 그럼 그게 약간 진갈색? 약간 자두색 같은 색깔이에요. 예. 그럼 그걸 침을 묻혀갖고 입술에 막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캡슐을 터뜨려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예. 가에 이렇게 색깔들이 약간 특색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침을 묻혀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바르면 색깔이 빨갛게 나요. 예.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예. 제가 3번은 성동구치소에 갔다 왔고요. 성동구치소? 2번 성동구치소 한양대병원이 성동구치소라 3번은 거기를 갔었고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 할 때는 서울구치소로 갔거든요. 예. 근데 성동구치소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똥통칸에 비닐로 문을 만드는 그게 있고 그래서 겨울에도 추워서 공명제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옛날 구이동 주택조합 사기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도춘자 씨라고. 도춘자 씨가 그때 저랑 같이 성동구치소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돈 떼먹고 사기치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도관이 제가 편지서로 밖에 나갔을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뭐 하루에 계란을 10판씩 시켜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그 교도관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기 쳐먹고 들어와서 하루에 물건도 막 있는 그 돈 최대한 데까지 다 시키고 계란도 해서 그걸로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 마사지를. 감옥에 있으면서. 예, 그 교도관한테 이야기 들은 거거든요. 그 계란들을 시켜서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같이 지내니까 그 돈으로 또 그런 물건들을 해갖고 예.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것도 하고 이런다면서 막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조합 아파트 136억 사기 분양 사건에. 네, 그때 당시 엄청났죠. 야. 제가 그분을 한 2번을 만났을 적이 있어요. 예. 재판을 가다가 한 번 만났고 변호사 접견할 때 안 만났는데 예. 그렇게 많은 사람 울리고 와갖고도 정말 본인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런 모습들은 저한테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변호사 접견실에 있는데 예. 나보고 변호사가 몇 명이냐고 예. 자기는 변호사가 100명이다 이런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검사한테 조사받으러 갔어도 예. 맛있는 거 뭐 시켜서 뭘 먹었다고 시켜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상을 못 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조사를 받으려면 그 완전 똥통간에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조사받고 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검사실에 불려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나한테 자랑을 하는 것도 들었고 예. 또 한 번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같이 버스에 나란히 앉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 오늘 나보고 매스컴 한번 탈 거라고 그분은 내가 누군지는 이제 모르죠. 예. 자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매스컴 탈지 모른다 이러면서 뭐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예.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예. 그 피해자들이 그 이른 아침에 모여가지고요. 예. 그 아웃을 치는데 예.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도 그게 대한 반성과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참 하도 그 사람이 옆에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조춘자 씨, 이분은 당신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답답하니까 한마디 던져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분들이 바깥에서 그 수많은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이러면서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외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층들을 볼 때 치솟는 분노가 저희는 지금도 우리 딸도 그러고 저희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촛불을 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럴 텐데요. 세월호 리본만 가도 세월호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여기에서 뭔가가 막 올라오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소위 말하는 친박이나 정치권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대통령을 씹고 속아왔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번이나 감옥 갔다 오셨고 박근혜가 지금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경험도 하시고 새벽에 박근혜 씨가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 이후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잘 모르니까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전날 페이스북을 쓸 때도 구속영장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새벽까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각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박근혜 구속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세월호에서 그 죽어갔던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질 단초라도 이제 마련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떠올랐던 게 2년 전에 동아TV에 하셨던 성유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성유보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성유보 선생님 가까이서 같이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정말 그분, 성유보 선생님도 그렇고, 수많은 그 양심적인 분들이, 그 정말 화병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건강을 상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참 지금도 언론 노조, MBC를 비롯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그 언론인데 이건 공기와 같은 건데 이걸 틀어막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어쨌든 세월호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하나의 단초 풀 수 있는 너희들의 그 억울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주마라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언론을 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그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손유무 선생님 묘세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예, 맞아요. 예. 참 마음이 심중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제 우리의 촛불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해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박정희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 잔재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쳐왔던 그것에 이제 임계점이 도달해서 이렇게 왔던 건데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를 해소하자는 게 촛불의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경선에서 보면 지지자들을 갈라놓고 또 지지자들이 너무 서로 막 죽일 듯이 적보다 더하게 이렇게 비난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정권이 바뀐다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그걸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정권 교체하고 힘을 모아서 촛불을 들었던 그 간절한 염원으로 우리가 뭔가를 바꿔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경선을 하되 치열하게 하되 이 세력들이 또 갈라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려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우리 차수련 위원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차기 대권 주자는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 답을 안 해주셨어요. 오늘 박근혜가 보냈을 법한 하루의 일정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엔 어저께 들어가서 그 사진 찍고 검사, 검신 검사 이런 거 다 하고 말씀하셨던 검신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가죠. 보통 독방이 1.9평인가 그런데 제가 갔을 때의 그 독방의 구조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정말 딱 누우면 약간의 공간이 있고 왼손 한쪽을 뻗으면 팔이 다 닿지 않을 정도 좁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화장실 변기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 누구누구 있는지 번호하고 이렇게 쭉 그 교도관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그걸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식사가 나옵니다. 식사가 나오면 그 식구통으로 지금은 메뉴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반찬 한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먹고 나면 그 화장실에 가서 자기 먹었던 밥그릇을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 있을 때는 수도꼭지가 아래 달려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변기 옆에 있는 수도물을 틀어갖고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오전이든 오후든 30분간 운동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회가 오면 하루에 한 번 면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머리 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욕탕으로 줄 서서 이제 가죠. 가서 그 다 합쳐서 시간이 30분인데요. 들어가면 30분도 안 주는 것 같아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씻고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일정이 구치소극이 딸려는 일정대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집니다. 최순 씨를 만날 수 있겠네요, 거기서.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공안 차원들은요, 철저하게 외부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도 단속을 합니다. 일반 수감자들은
만나는 것도 운동 시간 외에는 거의 못 만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범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규칙이 절대 서로 못 만나게 하는 규칙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면회를 가거나 이럴 때 잠깐 스치는 경우 있을지도 몰라도 그런 면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딪히지 않게 저는 옛날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들어갔던 노조 간부 땅 한번 면회 가다가 얼굴 잠깐 스친 거 직접 부딪히지는 못하고요. 그것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면회하러 가다 만나는 길에 김기춘도 만날 수 있고 안종범도 만날 수 있겠네요. 그 남녀 구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근데 면회 갈 때는 남사 여사가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남사 여사. 예. 남자랑 여사랑은 차동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저희 한번 좀 초대를 할게요. 초대해서 실컷 우리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차솔기현 위원장님 함께.